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여야가 지금 똘똘 뭉쳐서 싸우고 있죠. 정말 죽기 살기 역사 전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오늘 교문위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역사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금인정 교과서 내용을 보고 정말 놀라운 만한 사실을 저도 보고 왔는데 이 국가 안보에 좀 심히 걱정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 서술의 예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 정부 수립에 있어서 정식으로 수립된 국가인 것처럼 서술했던 내용 책이 있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결국엔 교문위도 오늘 파행이 됐다고요? 사실 아침에 열렸다가 바로 정회가 됐고 예. 또 오후에 소개가 됐지만 또다시 정회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제대로 된 질의 한번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하다가 지금 끝날 판인데 파행을 빚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국회 여당,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만 간 자료를 야당 의원들이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예. 내놔라. 그러니까 황우여 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그건 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료를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비교 분석 자료 예. 그런 얘기인데 비교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비교 분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 교과서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요. 그 내용 중에는 또 이렇습니다.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사상을 분류해 놨는데 이 고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쓴 사람의 3분의 2가 좌파다. 예, 이렇게 3분의 규정한, 2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규정한 근거가 뭐냐? 그러려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제 12일에 국정교과서를 뭐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아주 큽니다. 역사 쿠데타라고 표현할 정도인지 아닌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근현대사에 예. 대한 역사 교과서 서술을 최근에 저도 이렇게 좀 떠들어 봤는데 사실 깜짝 놀란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요. 어떤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마치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 때문에 분단이 된 것처럼 예. 이렇게 묘사하는 건 굉장히 사실관계에서 북한이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건국해서 만들어서 사실상 소련 후원하에 단독 정부를 수립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것을 남한이 분단의 책임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6.25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말하면 서로 주먹질했다. 아, 그래요. 예, 남침이라고 명백한. 하는 명확한 소련의 붕괴 이후 드러난 문서로도 확인된 스탈린과 김일성의 음모에 대해서도 완전히 외면하는 이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역사를 다루기보다는 어떤 대한민국은 정의가 거꾸로 된 역사다라고 예. 하는 본인들의 선입견을 놓고 사학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식으로 돼서 어떤 이것을 검정으로 아무리 대체하려고 해도 이런 그것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 국민이 다수가 공감하는 정체성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예. 아마 박 대통령이 굉장히 확신을 가진 것 같고 따라서 그것을 4대 개혁 중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결단하겠다. 이런 이미 결심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정통성이 확실하게 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그런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거였기 때문일 텐데 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하게 된 건지 그 과정, 검정 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예. 여기서 정부라고 하면 과거 역대 정부를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 또 교육 당국의 책임을 사실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한 사학을, 현대사를 전공한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 국사학계의 거의 전유물처럼 맡겨져 온 게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 당국도 제대로 된 검민정의 어떤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엄밀하게 검증을 붙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정치학, 경제학 이런 사실은 현대사의 영역은 건국 이후의 영역은 어찌 보면은 단순히 국사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의 정치사, 경제사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검증해서 잘못된 것들을 엄중하게 바로잡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온 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오다가 지금 이제 이런 역사 교과서가
계속 그 많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 역사 교과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누가 바뀔 때마다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아마도 그동안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역사 교과서, 여러 종류의 역사 교과서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서 해석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걸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그 일반 국민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일어나서 교과서를 역사를 공부하는 국민들이 학생들이 왜곡된 지식을 얻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물론 국정교과서가 옳다. 또 국정교과서 아닌 일반 교과서가 맞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모든 교과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틀리게 배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 역사 교과서를 아까 쿠데타로 언급을 하면서 예산안 또는 국회 일정과 이 연계하는 움직임을 또 지금 그래요?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완전히 급속도로 2년 논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고 나라 살림이 걱정인데 이게 이념화로 또 이게 흘러갈 경우에 국민 생활은 또 파탄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정 교과서로 할 건지 아니면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 건지 논란이 좀 큽니다. 여론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냥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옳은 방향으로 고쳐야겠고요. 뭐가 옳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이 합의를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